자,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일단 이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일단 시행이 뭐냐면 원래 이게 그 시행의 정의가 좀 길긴 해. 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실험 또는 관찰이다. 이런 게 시행이야. 뭐 예시로 그냥 생각해보면 주사위 던지는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도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그 눈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잖아. 이런 게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어. 사건은 그 실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시행이라고 하는데, 시행의 결과야.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얘기해. 예시로 하나만 써보면,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이랬을 때, 뭐,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게 이제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건을 보통 대문자로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사용을 해. 됐지? 별거 없지? 그러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뭐 있어? 이사륙이 있어. 보통 얘기하는 주사위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주사위가 이제 좀 다른 모양이면 얘기를 따로 해줄 거야. 뭐 정 12면체 주사위, 뭐 아니면 정 4면체 주사위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해. 근데 그런 말이 없이 보통 주사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이제 이사륙이 3개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때 이거의 이 이사륙의 가지수 이게 몇 가지야? 이게 3가지지. 맞아? 그래서 이때 이 3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의 가지수야.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세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쪽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해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자, 봐봐. 첫 번째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보통. 여기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더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냐면, 어떨 때 이 합의 법칙을 쓰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사건 A 또는 B가 아니라 사건 AB라고 하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합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생일이야. 만약에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이제 서울로 가서 재밌게 뭐 뮤지컬도 보고, 그지? 그치? 서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할 만한 게, 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서울로 가려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버스하고 지하철이 있어. 버스하고 지하철 2가지 방법이 있대. 근데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한 3대가 있고, 3종류 정도가 있고, 3종류. 그러니까 번호가 3개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지하철로 가는 방법은 한 4가지 종류가 있대. 뭐 그냥 말 그대로 지하철 타고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KTX를 끊어서 좀 빨리 이제 어디로 갔다가 거기서 좀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4종류 정도 있다고 해볼게. 그럼 너네가 여기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 그치? 어떻게 한 거야? 3하고 4를 그냥 뭐 한 거야? 더 한 거지. 이게 이제 뭐라는 거야?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는 거. 버스를 타는 사건을 A라 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와 B를 동시에 탈 수 있나? 없잖아. 내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지? 뭐 분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사건이지. 그럴 때 이 둘의 가지수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요게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사건 A의 가지수를 M가지라고 하고 사건 B의 가지수를 N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둘을 더해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그치?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이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2의 배수. 잘 봐. 이것도 뭐야? 이 사건 A, 이 사건이 B. 이렇게 생각하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있어? 아니 너네 주사위를 봤을 때 그건 이제 그지? 6이라는 공통은 있어. 맞지? 근데 그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 공통인 거지 그냥.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눈이 보이면서 동시에 3의 눈이 보일 수 있어? 눈깔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닌 이상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불가능하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해. 맞지? 그러면은 2의 배수는 몇 가지? 3가지. 3의 배수는 2가지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단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근데 겹치는 게 있는 거지. 오케이? 겹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뭐 하는 거야? 한번 빼주는 거지. 그지? 너네가 얘기한 6. 그건 겹치잖아. 맞지? 여기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맞지? 그래서 그냥 겹친다라고 표현하면 돼. 요 동시에라는 말 또 쓰면 또 헷갈리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2번 셌으니까. 그지? 여기도 6이 있고 여기도 6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4. 4겠지. 됐어?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겹치는 거를 한 번은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항상 이제 이 합의 법칙으로 풀 때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했어.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겹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됐어? 됐지? 그렇게 확인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없으면 그냥 더해주면 끝이고. 됐지? 됐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 곱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번엔 A와 B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 뭐 하겠다고? 곱하겠다는 얘기야. 두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겠다. 이게 곱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소개팅을 나간대.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제 옷을 좀 잘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옷을 좀 이제 이쁘게 깔끔하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의가 한 3벌 있고 하의가 4벌 있어. 그리고 신발이 한
한 두 켤레 있다고 해보자. 요 중에서 이제 코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적당히 좀 잘 맞는 걸 잘 골라서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준이가 요거를 요 세 개를 골라서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24가지. 어떻게 하는 거야?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자, 이거를 뭐 한번 써보면 그냥 좀 이렇게 굳이 좀 자세하게 써보면 상위 세 벌을 A, B, C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하위 네 벌을 그냥 숫자로 1, 2, 3, 4라고 할게. 맞지? 그럼 내가 상위 A를 골랐을 때 하위를 고를 수 있는 게 1, 2, 3, 4지. 이렇게 네 가지. 맞아? 그리고 신발을 X, Y라고 할게. 그러면 A1을 골랐을 때 마찬가지 X, Y 이렇게 고를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얘네들 각자 다 어때? 다 X, Y가 있고 X, Y가 있고 다 X 이렇게 Y가 있잖아. 요게 그대로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싸그리 다 이제 곱해야 요 가지수 전체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동시에. 동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그치? 동시간대는 좀 이상하지. 너네 생각을 해봐. 너 상의랑 하의랑 신발을 동시에 입을 수 있어? 동시간대? 상의 입으면서 동시에 하의 입으면서 신발까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 빡시잖아. 그치? 그렇게 안 하잖아, 보통. 미친놈이 아닌 이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상의 입고, 하의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얘기야. 거기에 플러스 동시간대도 마찬가지야. 동시간대의 의미도 있긴 해. 근데 지금 상황에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요럴 때 이제 곱하기를 이용해서 가지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잘 봐. 동시간대 일어나는 예시는 뭐가 있냐면 주사위 같은 거 있지. 아까 했던 거. 이번엔 주사위를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두 개를.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6가지. 어떻게 한 거야? 6 곱하기 6을 한 거지. 이건 동시간대가 맞지?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이런 게 곱의 법칙이고, 그리고 가장 또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곱의 법칙이 이런 거지. 집에서 PC방 잠깐 갔다가 게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왔어. 그럼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PC방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한 5가지 있대. 그럼 집에서 PC방 거쳐서 학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 15가지. 3 곱하기 뭐야?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마찬가지 이거는 동시간대야 연속적으로야? 연속적으로지. 내가 동시간대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날 수는 없잖아. 연속적인 거잖아. 맞지? 이해하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됐어? 그래서 요거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그 가장 큰 틀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랑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지? 항상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가장 먼저 생각할게. 오케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더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는 또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는지 찾아봐야지, 그지? 겹치는 게 있으면 빼야 되고 없으면 그냥 더하면 끝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면 그냥 곱해버리면 되지. 맞지? 디립다 곱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노가다인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일일이 세겠다는 얘기야.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이걸 일일이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이거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이것도 얼마나 내가 체계적으로 잘 세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리고 보통 너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사위 같은 거 있지.
주사위 두 개를 내가 던졌어.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두 눈의 주사위의 그 두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런 건 하나씩 세야 돼.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세야 돼. 그리고 주사위가 나올 때는 보통 순서쌍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세주면 돼. 그러면 생각해봐. 합이 5의 배수인 게 뭐 있어? 자, 일단 그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잘 봐. 합이 5의 배수라고 하잖아? 그럼 먼저 분류를 해야 돼. 5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가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디귿자 들이미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5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돼. 뭐 있어? 5하고 10이야. 그래서 나눠야 돼. 첫 번째 합이 5인 경우, 두 번째 합이 10인 경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뭐 물론 좀 쉬운 문제들은 그냥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곱하고 더하고 다 계산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알지? 그럼 합이 5인 게 뭐 있어 이제부터? 1,5, 1,4 그치? 1,4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1,4 한 건 되게 잘한 거야. 1,4부터 부른 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2,3이요. 이렇게 중간부터 싹 불러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려. 2,3 또 뭐 있지? 1,4 그다음 또 밑에 거야? 3,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적어서 그렇게 뭐 헷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많아지게 되면 이게 중간부터 시작해버리면 위로 가는 것도 있고 밑으로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자락에서 시작을 해야 돼. 끝자락에서. 4,1이든 1,4든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거지. 1,4 했어. 맞아? 그 다음은 뭐 x를 기준 보든 y를 기준 보든 만약에 내가 x를 본다고 치면 하나 늘려서 2. 그지? 그럼 그 다음 또 하나 늘려서 뭐야? 3,2로 쓰는 거지. 그 다음 또 늘려서 뭐야? 4,1. 요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그냥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일이 센다고 다 무식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일이 세는 것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잘 나눠야 돼. 이해했어 말이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더해서 10 되는 거. 4,6 또 5,5 또 6,4 그렇지. 그러면 총 몇 가지? 7가지.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법칙 쓴 거야? 합의 법칙. 왜? 그치.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3 해서 7가지 합의 법칙을 쓰는 거지. 이해했냐? 됐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노가다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면 그런 게 있어. 수영도라고 해서 들어봤냐 혹시? 수영도 너네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지? 그치? 가운데 이제 뭐 하나의 생각을 하나 이제 기준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얘도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제 세는 건데 그런 방법을 수영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제 뻗어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영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요걸로 한번 해보자. 예시가 이렇게 있다 해보자. 너네 자물쇠 있지? 자물쇠가 A, B, C, D가 4개 있다고 해볼게. 4개의 자물쇠가 있어. 그럼 이 4개의 자물쇠 각각에 맞는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이 열쇠 4개를 막 섞은 다음에 랜덤으로 그냥 하나씩 뽑아서 A에 꽂고 돌려볼 거야. 마찬가지 B에 꽂고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다 해볼 거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뭔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했어? 다 이해됐어? 확실히? 됐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열쇠가 어때야 돼? 다 달라야지. 그치? 다 다른 거를 이제 꽂아야지. 그치? 맞아? 그럼 이런 걸 셀 때 수용도라는 걸 좀 이용하는 거야. 잘 봐. 옆에다 써볼까? 좀 옆으로 넘어올게. A, B, C, D. 자, 내가 여기에
그럼 A에 일단 다 다른 거를 원하는 거니까 A 자물쇠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는 B부터 있지. 또 뭐 있어? C도 있고 또 D도 있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가봐. 그 다음에 B에 들어올 수 있는 저 열쇠는 뭐 있어? A가 있지. 또 C가 있고 D가 있지. 이렇게. 그럼 이제 BA가 왔다 쳐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돼? D하고 C가 와야지. 그래야 자물쇠가 어떤 것도 열리지 않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은 어때? BC, D, A가 와야 열리지 않겠지. 아무것도. 그치? 여기에 B, A, C, D, A니까 안 열릴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BD가 왔어. 그럼 그 다음 뭐야? A, C 이렇게 하면 안 열리지. 됐어? 그 다음에 C가 왔어. 처음에 A 자물쇠에 C를 꽂았어. 그 다음에 B 자물쇠에는 그럼 뭐가 있어? 꽂을 수 있는 게 A가 있지. 그치? 또 C는 썼잖아. B는 안 되잖아. D가 있지. 맞아? 여기는 B가 오면 열리는데 얘 B 자물쇠잖아. 그러니까 그럼 AD. 그럼 CA 왔어. 그럼 그 다음 뭐 있어? D, B가 와야 맞지. 됐어? 그 다음은 CD가 왔어. 그 다음은 AB 혹은 BA도 괜찮아. 맞지? 상관없지. 그 다음 마지막 D가 왔어. A 자물쇠. 그럼 그 다음 뭐야? A 혹은 C겠지. 그치? 그럼 A가 왔어. 그러면 DA, BC면 딱이지. 그치? 그 다음에 DC, 그 다음은 AB, 그 다음 혹은 BA도 가능하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세는 거야, 진짜. 일일이.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정리를 다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헷갈리지가 않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몇 가지야, 총? 9가지. 9가지가 나와. 이렇게. 됐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것도 중요한 거는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너네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세야 잘 셀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빼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복된다라는 거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씩 그냥 골고루 잘 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경우의 수의 핵심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 빼먹는 것도 좀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좀 줄일 수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잘 세주면 된다. 그래서 이 수용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상황이 수용도가 아니야. 이 상황이 수용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가지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잖아. 이 가지치는 방식이 수용도인 거야. 이해했지? 이 상황이 수용도가 아니다. 수용도를 이용하는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내가 든 것 뿐이야. 됐지? 근데 이 예시가 사실 이 예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요게. 이게 좀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자리가 4자리가 있어. 4자리가 있어. 여기를 순서대로 A1, 2, 3, 4라고 할게. 요 4자리에 1, 2, 3, 4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이해했어? 뭔 말이지? 1, 2, 3, 4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이 자리에 하나씩. 근데 N은 N이 되면 안 된대. 무슨 말이야? 1번 자리에 누가 못 들어와? 1이 못 들어와. 그러면 지금 어때? 얘랑 상황이 같은 상황인 거지. 그치? 그냥 말만 좀 다를 뿐이지 자물쇠인지 뭐 자리인지 이런 차이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겠어? 계산하면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도 좀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시를 든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는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는 게 좋아. 보통 난 이거 외워. 그냥 이런 상황에 4개 있어? 9가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 2까지 5가지가 있어? 그럼 44가지 뭐 이렇게 외우는 편이야.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 5개를 이 수용도로 한다고 해봐. 하나 더 늘어났어.
근데 실제로 가지수는 44가지야. 그거 다 셀 거야? 시험 시간에? 못 세. 언제 세? 그래서 나는 보통 이 잘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4가지, 요 4개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자기께 아닌 다른 사람께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4개 있으면 9가지고 5개 있으면 44가지. 이렇게 이제 외우는 편이야. 오케이? 3개 있으면 금방 하긴 하는데 2가지야. 이것도. A, B, C 자물쇠가 딱 3개만 있다고 해봐. 그렇게 해서 너네 수영도 하듯이 똑같이 해보잖아. 그럼 딱 2가지밖에 안 나와. 됐어? 그리고 6개 이상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수가.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고등과정까지 이거에 대한 공식은 배우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일일이 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5개보다 더 많이 나오진 않아. 사실 5개 시험 시간 이렇게 44가지를 세는 것도 시간 너무 잡아먹잖아. 그치? 그런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시험 시간 내에 푸는 게 시험이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건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게 한 5개까지 있을 때 44가지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외우고 있는 편이야. 그래서 근데 아마 너네는 가끔 나오거나 나와봤자 한 이 4개 정도까지만 나올 거야. 3개나 4개 정도. 알지? 5개는 아마 안 나올 거야. 너네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면 좋아. 4개일 때 9가지. 3개면 그냥 하면 되고 2개밖에 안 되니까. 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세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이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를 이제 세는 방법 요게. 물론 지금 옆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난 별로야.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이걸 보고 이거 보고 판단한다? 아니야. 표현은 언제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표현은 사실 진짜 표현을 보고 구분하는 건 좀 별로야. 그냥 너네가 그 문제를 읽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지? 표현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거 보면서 풀지 마. 그냥 상황 보고 너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곱하면 되고 동시에 안 일어나면 이제 더하면 되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지금 내가 얘기한 3가지가 기본 방법이고 그리고 이 기본 방법만 가지고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풀려. 모든 경우의 수랑 모든 확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케이? 근데 요것만 가지고 풀다 보면 조금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공식화해서 외우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이제 외워주는 게 좋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별로 없긴 한데 여기는 공식이라고 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나중 가면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가 외운단 말이야. 기호화해서 외운단 말이야. 그건 외워주는 게 좋고 지금 거는 사실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공식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됐어? 됐지? 자, 바로 가볼게. 첫 번째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이걸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좋은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리가 한 4자리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A, B, C, D 4사람이 있어. 오케이? 이 4사람을 내가 이 4자리에다가 한 명씩 나열을 할 거야. 일렬로. 오케이? 그래서 그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보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야. 4명 중에 1명이니까. 맞아?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치. 잘 봐. A, B, C, D 4명 중에 내가 하나 골라서 넣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B를 넣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럼 골라서 넣었지. B가 이제 이미 끝났지. 들어갔지. 그럼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어.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3명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곱해야 돼. 왜? 왜 곱해야 돼? 응, 여기에 자리 배치하는 거랑 여기 자리 배치, 여기 자리 배치, 여기 자리 배치하는 것들은 다 뭐야?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4명을 이 자리에, 내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거 배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연속적으로 얘를 또 배치하고 얘를 배치하고 얘를 배치해야 되잖아. 그래야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해 법칙을 사용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곱하기 2. 그치? 그럼 곱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4, 3, 2 이렇게 곱하면 돼. 됐어? 이해했지?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 그럼 만약에 5자리가 있어. A, B, C, D, E라고 해봐. 5명 있어. 그럼 뭐야? 5, 4, 3, 2, 1 곱하면 돼. 간단하지? 그치?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조건이 플러스가 될 거야. 플러스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갈 거야. 이웃. 자, 플러스 이웃한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A, B, C, D가 이렇게 있다. 근데 A하고 B가 이제 영혼의 단짝이래. 단짝이야, 단짝. 그래서 얘네들은 떨어질 수가 없대. 그러면 얘네들을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웃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붙여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붙여서 이 4명을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6가지? 왜? 하나로 보고. 그치, 여기 하나로 보는 거야. 맞아, 얘를 하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네 드럼통 있지? 드럼통. 어이씨, 드럼통은 좀 그런가? 드럼통은 좀 그렇지. 그냥 밧줄로 이 둘을 묶어. 밧줄로 묶어. 밧줄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하나, 둘, 3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맞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밧줄 묶은 2명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B, C, D 이렇게 될 수 있지만 B, A, C, D 이렇게 돼도 이웃한 건 맞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까지 하는 거야? 곱하기 2까지 해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라고 해주면 돼. 이해했어? 됐지? 요게 2명 이웃하는 경우고 2명 이웃하는 경우. 자, 이번에는 A, B, C, D 이 5명이 있다고 해보자. 요 5명을 이제 이웃시킬 건데 5명을 나열을 할 건데 일렬로. 그 중에서 A, B, C가 이번에는 얘네가 3총사래. 그럼 얘네를 또 뭐 하면 돼? 밧줄로 묶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면 돼. 그치? 그리고 밧줄로 묶었지만 얘네들끼리 요 안에서 또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 A, B, C 사이에서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A, C, B 될 수 있고 B, A, C 될 수 있고 B, C, A 될 수 있고 C, A, B 될 수도 있고 C바 될 수도 있어. 맞아? 몇 가지야? 6가지. 그치? 6가지. 요 안쪽에서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6가지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치? 이렇게. 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걸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모든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맞지? 다 일렬로 세워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 36가지가 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되지? 요게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아니야,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요걸로 이해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n명 중 n명 이런 조건이 붙었어. 이건 이웃하는 조건이었고, 맞지? 얘가 기본적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 중에서 이웃해서 나열하는 경우. 이게 조건. 맞지? 조건이 추가된 거지. 이웃하다는 조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n명 중 n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4명이 있어. A, B, C, D 4명이 있거든. 근데 자리가 딱 2자리밖에 없어. 그래서 4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생각해봐. 똑같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처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4명, 뭐 이렇게. 그치? 이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몇 명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4명이니까 4가지. 4가지. 그 다음 곱하기 3가지. 4명 중에 하나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A는 끝났고 남은 3명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4 곱하기 3. 끝이야, 이게. 자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했어? 4, 3, 2, 1 곱하는 게 아니라 4명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3명 중에 하나 뽑고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됐지? 그러면 3자리 있어. 아이고, 3자리인데 4자리 만들었네. 그러면 4명이 있고 3자리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가지수는 어때? 어떻게 될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지. 그치? 자리가 왜냐면 3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나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무조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만 쓰는 게 아니야. 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순서를. 내가 여기서 A, B, C 온 거랑 A, C, B 온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야. 순서가 달라지면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야. 그거에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무조건 일렬로 나열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잘 봐. 이렇게 있어. 놀이공원 갔는데 뭐가 있지? 이거 타는 거 이게 무서운 거 뭐 있냐? 무시무시한 거. 열차 롤러코스터. 그치? 뭐 그런 거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뭐 A, B, C가 있어. A, B, C 세 사람이 이제 여기를 타려고 해. 여기 탈 건데 근데 이미 여기는 차 있어. 다른 사람이 탔어 이미.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어. 이렇게 차 있어. 이렇게. 자리가 몇 개 남았어? 3자리 남았어. 그리고 A, B, C가 탈 거야. 그러면 A, B, C가 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이게 지금 1렬이야? 아니잖아. 이해하지 말이지? 그러니까 1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속뜻은 순서를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지.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A, B, C 뭐 이거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맨 앞에 앉는 사람이 좀 무섭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A가 여기 갈 수도 있고, C, B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치? 네, 요게 이제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라는 거는 두 번째가 자연수 개수인데, 자, 이거는 그냥 숫자가 주어지고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냥? 만약에 이 5개 중에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몇 가지 나오겠어? 5 곱하기 4가지. 그렇지. 간단하지? 뭐 5일이나 뭐 50일, 뭐 15 이렇게 다른 거니까. 맞지?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말로 지금 이렇게 다른 상황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숫자를 만드는 게.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 0이 추가됐어. 그럼 어때? 0이 추가된 상태에서 2자리 자연수 만들래.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0은 못 들어오지. 그지?
곱하기. 그럼 5가지 중에 내가 하나는 썼잖아. 이렇게 3을 썼다고 쳐봐. 그럼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 이제. 그럼 곱하기 5니까 얼마? 25가지. 별거 없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갔다 쳐보자 라고 하면서 3을 썼잖아. 이렇게 예시로 하나씩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너네가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거를 너네가 그냥 쓰질 않고 만약에 자리가 3개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3자리를 만든대. 그러면은 처음에 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5가지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 5가지 중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몇 개 있지? 5가지가 또 나오겠네. 그래서 곱하기 5가지. 그럼 그 중에 5가지 또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생각을. 처음에 여기 5가지 들어간 거랑 그 다음 그거 제외, 그 5가지 중에 하나 제외하고 남은 5가지 중에 들어간 거랑 그 5가지 중에 또 하나 제외하고 남은 4가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라고. 계속.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것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근데 아까 내가 쓴 것처럼 3이 들어갔다 쳐보자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앞에 건 끝났어. 앞에 건 생각 안 해도 돼. 놔도 돼. 앞에 거는. 그럼 그 다음 거 3 끝났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들어올 수 있네? 5가지. 뭐 예를 들어서 0 들어왔다 쳐보자. 0 끝났어. 이렇게 예시로. 그럼 몇 개 남았어?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생각하기가 쉽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예시로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예시로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써주는 게 너네한테 이제 풀기가 쉽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대표. 3번째 대표. 대표를 뽑는 거.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잘 봐. 이거야. A, B, C, D 4명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두 자리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볼게. 2명을 뽑아서 집어넣을 거야. 몇 가지라고? 4 곱하기 3가지라고. 12가지야. 맞아? 그럼 이 12가지 안에는 당연히 A, B하고 B, A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세져 있는 거지. 당연히. 맞지? 근데 생각해봐. 4명 중에서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을 거래. 그러면 이거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대표 2명 그냥 순서 상관이 없어. 이해했어 말이지? 아까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건 예를 들어 반장, 부반장 같은 경우잖아. 이 자리가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A, B 뽑힌 거랑 B, A 뽑힌 게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피자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전혀 상관없지. 그냥 2명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먼저 뽑혔다고 한 조각 더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그냥 같이 가서 맛있게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는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2 곱하기 1 이렇게. 오케이? 지금 요 4 곱하기 3 안에는 다른 걸로 세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요 가지수는 2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나누기 2라는 거는 그냥 2만 쓴 게 아니라 2 곱하기 1로 썼는데 이게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잖아. A, B를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가지잖아. 그걸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그거만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잘 봐. A, B, C, D, E 5명이야. 이 중 3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그럼 뭐야? 가지수는 3명의 대표를 뽑을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일단은 세 자리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누기 뭐 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 거지.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됐어? 요렇게 세주면 돼. 대표 뽑는 건. 이해했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 34번 한번 보자. 자, 두 자리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90장의 카드.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 8의 배수 몇 개 있어?
일단 뭐 100 나누기 8 하면 뭐야? 8, 1은 8, 20이니까 8이 16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2개 있다는 얘기잖아. 12개 원래 100까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한 자리는 빼야지. 두 자리니까. 그럼 하나 빼고 100은 8의 배수냐? 아니잖아. 그치? 그럼 하나만 빼면 되네. 몇 개야 그러면? 11개죠. 11개. 그잖아. 11개. 그 다음에 40번. 길이가 2, 4, 5, 7인 선본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선본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하면 되지. 일단 저기서 3개를 그냥 골라보면 2, 4, 5, 2, 4, 7, 2, 5, 7, 4, 5, 7 맞아? 이것도 봐봐. 내가 대충 한 게 아니지. 그치? 대충 쓴 게 아니야. 순서대로 2, 4, 5 작은 것부터 요렇게 맞아? 그리고 그 다음 뭐야? 2, 4, 7로 넘어갔지. 그치? 앞에 거 2개 냅두고 뒤에 거만 이동시켰지.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 중간 거 이동시켰지. 2, 5, 7 이렇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앞에 거 4, 5, 7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했어? 요런 게 중요하다고. 일단 4가지밖에 없어. 이 중에서 삼각형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개의 합보다 작아야 돼. 얘 괜찮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같잖아. 그지? 안 돼. 얘는 괜찮아. 몇 개? 2개밖에 없지. 다음 44. 1000원짜리랑 10장 있고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각각 10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폐 또는 동전을 꺼낼 때 금액이 3,500원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봐봐. 1000원짜리 지폐 있지? X장이라고 쓸게. X장. 오케이? 그 다음에 500원짜리 Y장, 100원짜리 Z장이라고 해보자. 그럼 금액은 1000X 더하기 500Y 더하기 뭐야? 100Z가 되겠지. 이게 3,500원이 되는 경우를 찾으래. 됐어? 그럼 이제 0 2개씩 까. 얼마야? 10X 더하기 5Y 더하기 Z는 35. 요건 이제 일일이 세는 거지. 그치? 당연히 기준은 뭘로 잡아? X. 그치, X. X로. X가 0일 때 순서상으로 잡을게. X, Y, Z로 가봐. X가 0이면 Y는 X가 0일 때 Y가 1이면 돼? 안 되잖아. 1이면은 얘가 30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치? 10개, 최대 10개 되니까. 맞지? 그러면은 몇 개부터 되겠어? 5부터 되겠네. 그치? 5하고 10 가능하네. 맞지? 0, 50. 맞지? 또 뭐 있어? 0, 6, 5 되나? 맞아? 그럼 0, 7, 0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늘려보자. 1이면 이제 25. 5, 0 가능하지. 그렇지 않아? 그 다음 또 1, 6, 미친놈. 1 뭐야? 1, 25니까 4 아니야? 아, 아닌가? 4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4, 5, 20 해야 5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 1, 3, 10이겠지. 그렇지 않아? 그치? 3이면 15에다가 10, 25. 그치? 또 1은 끝났지 이제? 더 없지? 그 다음은 2로 가면 15니까 15니까 얼마? 1, 2? 맞아? 1이라고? 1이면 어떻게 된대? 1이면은 10 그럼 15 그치 또 2하고 2 5 그 다음에 2 3 0 이렇게 맞아? 3이면 3 1 0 가능해 이렇게? 35 되네 또 3 0 5 또 끝인가? 없지 그치 이렇게 몇 개야 하니까? 11개. 요건 일일이 세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47.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5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3가지 있대.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어때? 뭐야? 합이야? 곱이야? 합. 뭐야 그러면? 8가지. 그치? 그래서 보통 또는 나오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너네가 상황을 잘 보고 아 동시에 이럴 수 없겠구나. 이럴 수 없겠구나 하면 그냥 합 쓰면 돼. 51.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18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4의 배수. 첫 번째 4의 배수 몇 개? 5개. 두 번째 18의 약수 몇 개?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해서 6개. 겹치는 거 있나? 똑같은 거. 여기에는 4가 안 들어가고. 없네. 그치? 그냥 더 하면 되네. 몇 개야 그러면? 11. 55.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경우. 첫 번째 차가 뭐인 거? 2인 거. 뭐 있어? 차가 2인 거. 아 그래? 1, 3으로 갈게. 그 다음에 2, 4, 3, 5, 4, 6 그리고 3, 1 자리 바꾸는 거 요렇게 있겠지. 8가지 있지. 됐어? 그 다음 차가 두 번째 뭐인 거? 4인 거. 1, 5, 2, 6 요렇게 있지. 4가지. 얼마야 더하면? 12. 동시에 이럴 수 없지. 58. 자, 그림과 같이 장, 기억, 니은, 디귿이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고 모음, 아, 어가 적힌 카드 2장이 있어. 이때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 3 곱하기 2가지, 6가지. 그치? 개 쉽지? 쉬워 진짜 여기. 62. 그림과 같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개 있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4개 있대. 여기서 아무튼 뭐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까지 가는 경우를 출발해.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까지 가는 경우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1. 맞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가는 거는 뭐야? 3 곱하기 4, 12. 그래서 총 13이지. 얘랑 얘는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더하는 거지. 개 쉽지? 66. 두 개의 주머니 A, B에서 A, B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어. A, B에서 하나씩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경우를 구하래. A에서 1부터 9까지 소수 몇 개 있어? 자, 1부터 9까지 소수 몇 개 있지? 4개 있지. 2, 3, 5, 7. 맞지? 그리고 A에서 꺼냈을 때 소수가 나와야 돼. 그 4가지. B에서 꺼냈을 때 소수가 나와야 돼. 맞지? 4가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동시에 꺼내고 있지. 곱하기. 얼마? 16. 서로 다른 동전 3개랑 주사위 1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동전 하나당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가끔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인중 진짜 맞는다. 그 세워놓고 이렇게 던질 거야. 2가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2 세제곱 곱하기 6이지. 됐어? 동전 3개.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 1개 6가지. 동시에 던지니까. 맞지? 다 곱하기. 그래서 얼마? 48. 쉽지? 72. 알로파. 3가지씩 전구가 하나씩 있고 요거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어. 켜거나 끄거나. 그지? 그럼 뭐야? 2 곱하기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2의 세제곱.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 다 꺼지는 게 있잖아. 다 꺼지는 건 안 보이잖아. 그럼 신호라고 할 수도 없지. 그지? 그래서 2의 세제곱 만들어야지. 얼마? 미친 새끼네. 이걸 신호로 생각한다고? 그럼 이제 이거지. 맞아? 보통 이거를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를 신호로 생각을 한대? 미친놈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신호로 생각해? 8가지. 원래는 보통 이런 경우 생각 안 해. 이놈이 좀 특이한 거지. 75. 서로 다른 책 6권 중에서 4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권 중 4권을 뽑아서 꽂을 거야. 그러니까 4자리가 있다는 얘기지. 뭐야? 6, 5, 4, 3이지. 얼마야? 360. 360? 그치?
그 다음에 75. 했네 방금. 78. 선생님 한 명과 학생 4명이 영화관에 가서 일렬로 붙어있는 5개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볼 때 선생님을 어디에? 가운데 앉히는 경우의 수를 말해. 선생님 여기 왔어 그럼 이건 그냥 한 가지지. 그치? 선생님은 뭐 다른 거 없잖아. 그냥 한 가지. 그럼 나머지 4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가지야? 4, 3, 2, 1 곱하니까 24겠지. 쉽지? 82.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한대.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여학생을 밧줄로 뭐해? 묶어. 여학생 2명 A, B를 밧줄로 묶어. 그리고 남학생 1, 2, 3, 4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3, 2, 1 곱하기 2. 맞지? A, B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얼마? 240까지가 되겠지. 쉽지? 86. 색칠하는 거는 지금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4개를 칠할 건데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 그냥 다 칠하면 되지. 그럼 뭐야? 그냥 4, 3, 2, 1 아니야? 맞지? 4가지 색깔로 4가지 영역을 칠하니까 그냥 4, 3, 2, 1 쓰면 되지. 몇 가지 그래서? 24가지겠지. 90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 카드에서 2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그럼 여기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그러면 3가지 중 왔어. 그럼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쳐봐. 몇 가지야? 이제 남은 게 4가지지. 그렇지. 얼마? 12가지겠지. 됐어? 94. 0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7장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뭐 3이 들어왔다 쳐봐. 곱하기. 여기는? 그러면 6가지. 그치? 0 포함해서 이제. 그치? 뭐 6이 들어왔다 쳐볼게.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얼마? 180. 개 쉽지? 999. 오우씨, 번호가 좋은데? 7명의 배우 중에서 서로 다른 배역 3개를 맡을 서로 다른 배우를 1명씩 뽑는 경우의 수. 이게 뭐야? 이것도 7명 중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같은 상황이야. 그지? 말만 좀 다른 것 뿐이지. 뭐야 이거? 765. 얼마? 210이겠지. 그 다음 1004. 어느 중학교 학생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2명 뽑는 경우에 줄 거래. 회장 하나, 10가지. 맞아? 남은 9명 중 부회장 2명이라는 건 뭐야? 지위가 똑같잖아. 대표 2명 뽑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그래서 얼마? 360이겠지. 됐어? 오, 야, 유형이 끝이 없네? 10번. 자, 요 중에서 4점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구하래. 잘 봐. 선분 AB랑 선분 BA는 어때?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럼 뭘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대표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럼 뭐야?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얼마? 6가지겠지. 이해했어? 요렇게. 그럼 요 선분도 마찬가지다. 이 선분도 만약에 이게 반직선이라고 하면 어때? 그럼 순서에 상관이 있지. 그치? 이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4 곱하기 3만 쓰는 거지. 그리고 직선이라고 하면 어때? 이것도 상관없지.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오케이. 좋아.